인천 연수을 재선 의원으로 현장 의정을 펼쳐온 분이죠. 최근 인천공항공사 통합 논의를 막아내며 인천의 관문의 위상을 지켜낸 데 이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에 출마해 더 강한 시당, 더 큰 인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민주당 정일영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천시당위원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당원과 인천 시민 여러분께 출마의 소회와 함께 또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 더 큰 인천을 발전시키고 더 강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계획 오랫동안 했고요. 준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당, 더불어민주당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인천시당 위원장이 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후보 세 사람이 바로 이 OBS에서 토론을 8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저는 할 것입니다. 허중식 의원, 이성만 전 의원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 당원분들께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토론에 허심탄회한 기회가 있으면 좀 좋겠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허종식 의원 그리고 네. 이성만 전 의원 이분들이 이제 출사표를 냈고 경쟁을 벌이실 계획인데 후보들 모두 총선 승리 그리고 당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 의원께서는 당원 중심의 시당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당원들이 왜 정일영 의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본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면 어떤 걸까요? 네. 아마 새 후보 중에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개혁입니다. 그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당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개혁 속에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후보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물론 잘하시겠죠. 그렇지만 성과를 낼 수 있고 평생 저는 성과를 많이 내고 혁신을 거듭해온 사람입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이번에 더 큰 인천의 발전 그리고 강한 우리 민주당 그리고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시당 위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인천시당위원장은 향후에 이제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그런 자리입니다. 시당위원장이 되신다면 인천시당의 어떤 체질 개선을 가져올 것인지 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당이 당원이 주인입니다. 당원들 물론 인천 시민이십니다. 우리 당원들이 시당의 주인인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TF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 그 플랫폼을 출발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래 세대 또 현재도 중요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는 그런 TF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인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 정치 인재들을 키우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TF를 발족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천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공천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공천 개혁 TF를 발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천이 더 발전하고 우리 인천시당이 더욱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시당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 평소에도 당원들의 목소리가 인천시당에 좀 더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네. 당원들의 참여 기회를 좀 늘리고 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당원 주권 공약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당이 그야말로 좀 개혁을 할 것이 많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당이 아니고 우리 당원들 그리고 당원들을 움직이는 게 우리 인천 시민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4시간 운영되고 우리 당원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피드백 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우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타운홀 미팅을 각 지역위원회 시당위원장이 1년에 2번 이상 각 지역위원회 방문해서 직접 우리 당원들의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현안사항, 어려운 점, 억울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듣고 개선해 나가는 타운홀 미팅. 세 번째는
정책 아카데미, 특히 우리 기초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의 구의 활동, 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조례 등을 직접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카데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당원 중심의 인천시당, 그리고 인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인천시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7일이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다뤘듯 당대표 후보자들 간의 좀 과열된 경쟁, 네거티브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당 안팎에서 우려가 좀 있거든요. 차기 인천시당을 이끌어갈 수장 후보로서 당대표 전당대회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천시당위원장 선거는 지나친 과열 없이 공정하게 좀 치르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연수에서 또 우리 인천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최근에 우리 먹기 살기 어려운데, 민생 정말 어려운데 당 대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당 대표 가지고 저렇게들 싸우시나요? 그런 소리,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 대표 후보 세 분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당원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선출 과정에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당 대표 세 분이 좀 더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우리 당이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것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과열도 되고 치열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천의 우리 시당 위원장,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연배로 보나 국회의원 재선수로 보나 제가 무난히 될 걸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또 같이 경선하겠다는 분들이 나와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당원분들께, 시민분들께 걱정 안 끼치고 최대한 아름다운 경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아까 토론회가 무산돼서 참 무산될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데요. 우리 유권자 당원분들께 이 새 후보가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시당을 이끌어가고 싶은지, 인천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를 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얘기하면 좀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토론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토론회에 관계없이 문제가 있고 당원들이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일종의 검증 같은 것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눈살 찌푸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인천과 지역구 현안을 좀 이야기해 보면, 최근 정부에서 논의됐었죠. 인천공항공사 또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논의입니다. 일단 제동이 걸렸는데 국회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지내셨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반대 입장을 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또 이게 인천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 제가 이제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최근에 임기를 꽉 채운 사람은 저뿐입니다. 다들 중간에 다 정치한다고 미리 다 일종의 도망가 버렸는데, 저는 임기를 꽉 채우고 그리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인천국제공항 사장이라는 자리는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열하게 세계 허브 공항 경쟁에서 엄청나게 힘든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인천공항공사를 한국공항공사와 통폐합한다. 그 이유가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어려운 적자공항, 어려운 공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한다? 그건 아니죠. 지방에 있는 공항들의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노선수를 늘린다든지 정책적으로 뭐 SOC, 철도 도로 인프라를 늘린다든지 등등. 그건 인천공항공사가 거기를 맡는다고 그래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문제는 인천공항공사가 세계 1등 공항으로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잘 발전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했을 때 결국은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 마이너스는 바로 인천의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도 실익도 없는 통합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 마이너스가 안 좋은 영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우리 인천에도 손해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앞장서서 막고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공항공사 지방공항의 문제는 지방공항에서 살리고 인천공항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 또 인천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박찬대 시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해 주셔서 그래도 인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하고 통합되는 것은 막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공항공사 이번에는 인천항만공사도 한국항만공사와 또 같은 논의로 좀 어떻게 보면 통합 논의가 제기되면서 지역의 우려의 목소리가 역시 커지고 있거든요.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여기에도 비슷한 논리가 작동한다고 보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항만공사에 가서 거기 항만공사 노조위원장님, 사장님, 경영진들 만나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 항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가 지난 4년간 보면은 한 64%인가 감소했고요. 오히려 부산 항만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는 한 87% 정도 늘었어요. 이렇게 재정 투자가 부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항만공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다가 수출입 물동량, 그다음에 수도권의 물동량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인천 항만공사가 통합된 예를 들어서 뭐 한국항만공사 그런 게 이제 부산으로 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인천에 이제 지사나 본부가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재정 투자도 여전히 줄어들고 인천 특성에 맞는 그런 수출입이라든지 수도권 물량 처리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생길 거고 인천의 지역 발전에도 지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지역에서 이것도 역시 손해만 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했더니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과 송도의 발전의 핵심은 단연 교통입니다.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현재 송도를 비롯한 인천의 교통 인프라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고 또 시급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국토교통위원회 또 국토교통부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으로서 인천의 가장 큰 문제가 광역교통망이라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P, 제2경인철도, 제2의 공항철도를 또 우리 송도의 지하철 1호선 연장을 포함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시당위원장이 될 이유도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국회의원인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인 제가 시당위원장을 맡으면은 인천의 이런 시급한 문제들, 교통 인프라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정부와 협의와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송도 지역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GTX-B 노선. 그렇습니다. 빠른 개통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조기 개통돼야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될 어떤 과제 같은 건 어떤 제일 걸까요? 중요한 건 예산 문제죠. 그걸 예산이 바로바로 투입이 되면은 그만큼 2031년 전이라도 개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겠지만 국회에서 예산 최종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에 충분히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인천시당의 발전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폭넓은 행보를 정의록 의원께서 이어가실 텐데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와 인천 시민 또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고 또 고향이 충청도라서 우리 인천의 충청도 분들 또 호남 우리 당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최초로 인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국회의원입니다. 민주평화광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21년, 22년에 대통령 선거에도 이재명 대통령 인천 책임 본부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새로 막 시작한 우리 박찬대 인천시장님 큰 성과를 내는데 그 서포트 차질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당원들의 자랑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시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당.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체감하고 그리고 박찬대 시장이 성공하는 인천의 발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천의 현안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천시당위원장, 더 강한
우리 민주당 시당 더 큰 인천 발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